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져 있는 동경 125도 부근은 엄연히 한국의 하늘길이지만 이제까지 항공 관제권은 일본과 중국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주 남단 하늘길 관제권을 37년 만에 온전히 한국이 갖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비행정보구역인데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각자 관제를 하던 어정쩡한 구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관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비행기 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국 관제권이 된 항로는 1983년 제주 남단 공해에 설정됐던 아카라 항공회랑이라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 국민 생활과 큰 상관이 없는 업계 이슈로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항공안전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 의미가 큽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것 같은 비행기도 알고 보면 엄격히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데 자동차가 정해진 도로로 다니듯 비행기는 지정된 항로를 오갑니다. 이 중 회랑으로 부르는 특별한 항로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항로 설정이 곤란해 특수하게 설정된 하늘길입니다. 일반 항로는 여러 선로가 겹쳐졌지만 회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복도 좁은 통로라는 단어 뜻처럼 정해진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데 일반 항로가 여러 차선의 고속도로라면 회랑은 단차선 도로인 셈입니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하늘길로 흔히 아카라 항공회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카라 회랑은 과거 동서로 길이 515km, 폭 93km로 1983년에 설정됐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57km는 엄연히 한국 비행정보구역이지만 관제는 중국과 일본이 나눠 맡았습니다.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동쪽은 일본이 관제를 담당했습니다. 아카라 회랑은 양국을 잇는 항로를 설정하고 싶었던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로 생겨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은 한국과의 관제 교신의 난색을 보이면서도 한국 비행정보구역의 최단거리가 가능했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로 개설을 원했습니다.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중국의 요청으로 회랑을 만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재에 나섰지만 한국의 주장은 잘 먹히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 의견으로 만들어진 하늘길이 바로 아카라 회랑이다.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중국과 일본 하늘길에 한국이 논의해서 배제된 배경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남북을 오가는 항공기만 관제를 할 뿐 동서로 이동하는 항공기는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내 집 마당으로 다니는 차를 스스로 감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시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도 항공회랑은 몇 곳이 존재합니다. 1945년부터 1990년 서베를린과 서독을 이어주던 세계의 서베를린 항공회랑과 이스라엘 영공을 통과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잇는 회랑, 파키스탄 공역을 거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회랑 등이 대표적인데 국가 간 분쟁 지역이 많았습니다. 1983년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아카라 회랑을 오가는 비행기는 하루 평균 10대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5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곳을 오갔습니다. 게다가 이 회랑은 한국과 동남아, 항로와 열십자 모양으로 네거리처럼 겹쳐 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려면 반드시 제주 남단을 거쳐 아카라 회랑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항공기를 합치면 아카라 회랑 부근에만 하루 평균 8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지나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관제권은 한중일이 제각각 행사하다 보니 관제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찔한 순간도 여럿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한국 모 항공사 비행기가 제주 남단으로 접근했는데 이때 아카라 회랑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한 화물기가 일본 관제 허가 없이 임의로 고도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물기의 갑작스러운 고도 이탈에 대구행 항공기는 급하게 선회 비행을 해야 했고 당시 두 항공기 간 수직거리는 불과 약 330m. 자칫 항공기 충돌이라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도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항공기 간 공중 충돌 경고 장치에 회피 조언이 울려 사고는 피했지만 두 항공기 간 거리는 불과 7km. 자동차로 치면 말 그대로 스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상모 진에어 기장은 제주 남단 아카라 회랑 부근은 항로가 너무 비좁아 위아래 약 300m 간격으로 비행기들이 마주보고 다니는데 아래 위 혹은 옆으로 지나가는 비행기 겉에 쓰인 글자가 보일 정도로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 남단에는 제트기류 때문에 난기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하고 싶어도 관제권이 나뉘어 있어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해 승객들도 불편하고
안전 위험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아카라 회랑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를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오가는 항공기를 모두 한국이 관제해야 복잡한 하늘길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측에 관제권 조정을 위한 협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측은 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게 없다.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다.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제 시스템 등을 보강하면 된다는 것이 양국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항공국제기구가 나서기에 이르렀고 이 지역에서 사고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관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아카라 회랑을 비행위험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ICAO가 중심이 돼 관제권 이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ICAO 의장 주재로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논의였지만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한중일 3국 간 논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한중일 간 외교 논쟁이 불거지면 논의가 잘 안 될까봐 걱정이 컸지만 급한 건 한국이라 더 그랬다. ICAO 파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다.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나고 편지도 수십 차례 보내면서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을 설득할 때는 도쿄 올림픽을 활용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미주, 유럽, 중국 등에서 항공기가 대거 밀려들 텐데 비행 위험 지역인 아카라 회랑을 그냥 두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일본도 내심 아카라 회랑 문제를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코십구가 확산되면서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한국조종사협회 등은 중국과 일본에 수차례 메일을 보내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5일 한중일 3국과 ICAO는 아카라 항공회랑 안전협력 방안에 합의했고 한국이 하늘길 관제권을 37년 만에 되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3월 25일부터 아카라 항로체계 전환을 위한 1단계 계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 관제구역에 일본 관제권을 한국이 맡게 되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길에 항공로를 하나 더 만들어 항공기 체증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2단계로 아카라 항로를 대폭 넓혀 한국 비행정보구역에 아예 새로운 항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비좁던 편도 1차로 도로가 왕복 16차로 고속도로로 탈바꿈하는 격입니다. 박상모 기장은 조종사협회가 그간 아카라 항로 안전 문제에 꾸준히 우려를 표하며 논의해왔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기장들이 비행 시 애먹었던 항로였는데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운항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중 양국 간에는 정식 관제 협약이 없었던 만큼 중국과는 국제 규정에 맞는 관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중 관제 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국이 힘이 없던 시절 만들어진 회랑의 관제권을 되찾은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 남단 지역 항공 안전을 개선하면서 한중 간 관제 시스템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항공 주권의 문제를 한중일 3국이 협상으로 해결했고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중일 3국이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큐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